스테로이드라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완전히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통증이 나아진다고 해서 또 팔을 많이 쓰시다 보면 나중에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도 팔을 안 쓰고 잘 보호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수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을지의대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최성주입니다. 저는 서울의대 서울특별시 보라의 병원 정형외과 이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손병원 이준하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가장 흔한 팔꿈치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인 외상과염과 외상과염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화영 교수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가 엘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입니다. 외상과염은 보통 팔꿈치 가쪽 부위의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외상과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손상에 의한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목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면 외상과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목을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꺾었을 때 바깥쪽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바깥쪽 부위에 압통이 발생하는 것이 외상과염이고요. 내상과염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골퍼스 엘보로 얘기를 많이 하죠. 골퍼스 엘보라는 말 자체를 너무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 보통은 골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까 외상과염과 동일하게 많이 쓰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입니다. 이것은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 혹은 손목을 내측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내측에 붙어 있는데 이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내상과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손목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경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이준하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호환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팔을 적게 쓰게 되면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근데 문제는 환자의 그 직업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 때문에 이거를 잘 따라주기가 힘들고 그렇게 잘 따라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정도 손을 적게 쓰는 걸 잘 따라주신다면 한 80 내지 90%에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연 건강가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런데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게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화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무언가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만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환자의 경과를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이 있을 때 단순히 참지만 마시고 병원으로 오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준하 원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아까 80에서 90%는 저절로 호전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 10에서 20%, 즉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들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2, 3년씩 너무 오래 갈 경우에는 지금 했던 보존적 치료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들을 고민해 보라고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치료에는 그 물리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온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그 보호대나 그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그래서 이쪽 양상과에 실리는 하중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뒤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온열 치료 얘기를 하셨는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열 치료가 좋냐, 다르게 말하면 냉찜질이 좋냐, 온찜질이 좋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막 다친 지 얼마 안 됐다. 엊그제부터 손이 무거운 거 한번 들고 삐끗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급성기 환자일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이호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2년,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불편해 있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되고 영양 공급도 잘 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쪽에 있는 염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이 상과염의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준호 원장님?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이호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상과에 생기는 외상과염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손목을 위로 드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칭은 원래 이 근육이 하는 일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짧게 반동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10초 이상씩 그리고 한 번 하면은 10회 이상씩 10번 이상씩은 해줘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30번 이상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내상과염의 경우에는 손목을 굽히는 데 사용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반대로 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손끝을 잡고 펴면서 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회전을 시키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외상과염 때와 마찬가지로 10초 이상 그리고 한 번에 10회 이상 그리고 하루에 30번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 같은 경우도 워낙 다양한 주사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어떤 주사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호한 교수님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보통은 저희들이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이제 어떤 주사를 맞는지를 잘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뼈 주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의 통증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맞고 나면 통증이 확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효과는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 3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완전히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통증이 나아진다고 해서 또 팔을 많이 쓰시다 보면 나중에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도 팔을 안 쓰고 잘 보호해 주시고 아까 이준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다 보면 그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맞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롤로 주사, 우리가 보통은 인대 재생 주사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번에서 3번, 많게는 뭐 좀 더 많게 맞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높은 당 성분을 이 주사를 해서 일종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회복을 돕는 주사라고 보여주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주사가 확실하게 치료 효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들이 많이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이 프롤로 주사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른 치료들을 해봤을 때 안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PRP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소판 농축 주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빼서 그 피에서 혈소판에 있는 성분들만을 따로 모아서 다시 주사하는 겁니다. 이 혈소판 주변으로는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인자를 통하여서 이 외상과염이나 내상과염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주사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른 치료를 해보았을 때 안 된다면 PRP 주사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호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고 지나가면은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은 그 질병의 자연 경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병 기간이 길고 무엇보다 환자가 괴로워하고요. 이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은 대다수 직업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좀 모아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핫팩이 좋냐, 파라핀이 좋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 이에 대해서 이준호 원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밖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애들을 어떻게 안에까지 열이 가게 하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핫팩보다는 담그는 형태가 아무래도 비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물보다는 파라핀이 조금 더 깊숙이까지, 피부뿐만이 아니라 깊숙이까지 열을 전달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 여쭤보는 질문은 외상가염, 팔꿈치에 생기는 병인데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에 팔꿈치에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에 대해서 이효한 교수님이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근육이 붙어있는 뼈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근육이 이게 팔랑팔랑거리면서 오랫동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기를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한 5cm 정도 아래쪽에 하게 되면 팔을 쓸 때 이 팔에 있는 힘들이 이 떨어져 있는 부위들을 좀 그대로 가만히 놔둘 수 있도록 중간에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호대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래쪽에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힘줄이 파열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봉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마치 밧줄이 마모되듯이 파열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만성경과를 가지는 병입니다. 일종의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힘줄이 많이 손상되어도 증상은 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